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법원에 이어서 경찰청도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큰 악재를 만난 셈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멘붕 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또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네요. 결국은 이제 그 김창룡 청장이 제 합천 고향 선배입니다. 선배인데요. 뭐, 인연이야. 그런 경찰이 합천이 많아요. 윤재욱 의원. 그러네요. 그다음에 네. 강신명 청장. 전부 이게 합천 사람인데요. 아마 이제 그 걸어온 길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친문의 길을 걸어왔죠.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비욕한데 옛날에 로마의 그 율리우스 시저 있잖아. 카이사르를 하죠. 카이사르. 이분이 암살 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유명한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경찰청 너 맞아. 이 문재인 정권 있잖아요. 사법개혁의 가장 수혜자가 경찰입니다. 제일 모든 이게 수사권도 독립해가 많이 가져갔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간첩 대공 수사권 있죠. 대공 수사권. 이것도 이게 가져갔죠. 얼마나 이게 경찰의 숫자가 많으니 경찰이 한 15만 숫자가 많으니까 정권에서 이게 그만큼 경찰에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가장 정권의 수건 사업이 공수처인데 이번에 경찰도 반대 의견 이걸 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수의 앞날에 아주 안 좋은 악재가 놓은 겁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권력은 유한하지만 이 법이 한번 만들어져 버리면은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한한 권력을 따를 수 없다. 또 경찰 내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친문재인 사람이지만 경찰 내의 뭐 경심이랄까 이걸 거슬려서 일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냈을 텐데 반대하는 그 구체적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게 그 옛날 대법원도 그랬지만 공수처가 검찰청이나 경찰청 있잖아요. 이런 거에 그 상급 관청이 아니다. 이런 게 핵심이에요. 지금 보면요. 예를 들어 이게 경찰청은 경무관 이상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 김창룡 청장이 볼 때는 지금 이게 검찰에서 모든 경찰에 대해서 경무관 포함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왜 이게 또 하느냐. 이런 이게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뭐 수사 이첩 요구하면요. 다 이게 이첩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공수처에. 우선적 관할권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문제가 있고요. 상위 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의 인력을 좀 파견해달라. 지원해달라면 이게 또 무조건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공수처가 완전히 상급관청이 되는 경찰청에 지시하면 이게 이첩해라면 이첩해야 되고 또 이게 수사하면 통보해줘야 되고 인력 지원 요구하면 또 해줘야 되고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좀 이게 법에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윤한홍 의원실에 이렇게 의견서를 낸 거죠. 지난번 대법원도 윤한홍 의원실에 낸 그런 의견서죠. 대법원에서도 이게 상위 기관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조직이 너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대법원에서도 반대 의견으로 제시를 했고 지금 대검에서도 이미 이 현재 공수처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죠. 제가 보기에 그 지적 중에요. 저는 윤석열 그 대검의 지적이 제일 이게 그 설득력이 있는 게요. 뭐냐면 이게 대검에서는 뭐라 했냐면 자 공수처가 우선적 권한권이 있으니까 모든 걸 이게 그 권력형 사건을 우리한테 넘겨. 뭐 추미애든 뭐 조국이든 다 넘기라 해놓고 그다음부터 이게 수사 안 하고 뭉개버리면 누가 견제하느냐. 그러니까요. 깔아뭉개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가 이게 그 부패 대응하는 우리 총량 힘이 약해진다. 이게 우려가 있는 거죠. 공수처가 이게 직무유기하고 수사를 안 하면 문겸에게 누가 견제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대검의 우려 아닙니까?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도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사법 체계에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은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헌법에도 있죠. 예. 헌법에 유일하게 있는 게 국무회의 검찰총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공수처장은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검찰청이나 경찰청보다 옥상옥으로 상급관청 행사하느냐? 아무런 법의 근거도 없이 이런 걸 이게 대법원에서도 법리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지금 이게 정권이 볼 때는 믿었던 김명수, 김창룡, 뭐 윤석열이야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뭐 대검 전부 이게 그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 사면초가 이런 이게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당 빼고는 지금 관계 당사자들이랄까 다 반대하고 국민 대다수도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한 6, 70%가 반대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었잖아요. 예. 결국 이게 그 옥상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옥상옥이면 뭐 한 2층, 3층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4층, 5층 옥상옥의 그 옥의 더 위에 옥이에요. 예. 그러게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어떤 이게 권력형 비리가 나왔다. 그럼 이게 지금 보시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잖아요. 경찰이 뭐 대통령 가족 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이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게 그 특별감찰관이 있거든요. 예. 고위직에. 근데 이 특별감찰관을 3년 6개월 넘도록 공석을 둬.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가족이나 뭐가 이게 거의 공개 수사가 안 되잖아요.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죠. 이게 공석이잖아요.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설특검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특검법이 상설화돼가지고 얼마든지 특검할 수 있는 이걸로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특검이 또 있잖아요. 법 만들어서 하는. 이런 식의 5개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기존에 있는 제도도 안 하면서 공수처를 막 하겠다. 이게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수처가 뭐 친권력 입장에서 이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하고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지만 공수처의 검사라든가 수사관들도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부정부패는 누가 수사를 하나요? 비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도 받아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견제와 균형의 문제죠. 물론 이제 공수처 검사가 하면 뭐 검찰이 수사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고난이나 이걸 봤을 때 이게 상급관청처럼 행사가 지금 법이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이게 수사할 수 있을까? 그것도 가져오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검사들도. 공수처 이제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 사실상 공수처가 이제 검찰의 상급관청으로 관할이라든지 모든 지휘감독 이런 체계에서 과연 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요. 또 이게 문제가 복잡한 게 수사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잖아. 그럼 이게 누굴 수사하다 보면 연루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쭉쭉 나오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상급 이상은 공수처, 또 이게 5급 이하는 경찰. 4급만. 그러면 이게 4급마다 보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 위에 연루돼가지고 공수처가. 그럼 이게 공범이 있으니까 공수처 직원이 연루되는데 또 다른 일반인이 있으면 공수처를 넘겨. 이러고 이게 또 깔아뭉개버리는 박사님 말씀처럼 이런 이게 염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조율할 게 다듬어야 될 게 너무 이게 많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게 여당은 어떻게든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사법 체계는 국가의 100년 대계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하게 저는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서두를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권력기관 회의 때 당정이 힘을 합쳐서 빨리 처리하라. 그리고 김태진은 아마 11월 내에는 처리가 돼야 한다. 뭐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 하나의 뭐 압박 수단인지는 모르지만 김영민 의원. 이 김영민 얘기만 나오면 나는 화가 나더라고. 거기 그 괜찮은 전 의원이 있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총선 때. 네, 주광덕 의원. 예. 주광덕 참 의원. 법사위에서 활동 그렇습니다. 활약을 맹활약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남양주요. 예. 그럼 바람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 김영민이가 또 수정안까지 내놨잖아요. 이 수정안이 엄청나게 악법입니다. 정말 이게 문제인데 저는 4가지가 문제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공수처장이잖아. 처장을 지금은 법무부 장관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변호사협회 회장 3명이 당연직이죠. 그리고 이게 국회 이제 교섭단체가 하다 보니까 여둘, 야둘 이게 원래는 맞죠.
국민의힘이 2명 해야 되잖아. 예. 근데 김용민 안은 그냥 이게 교섭단체가 아니고 국회에서 그냥 4명 하자. 이 말이 이게 다수결로 해가지고 국회 아무나 저것들이 하겠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이게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죠. 요걸 이게 3분의 2로 바꾸자. 3분의 2로. 그럼 이게 완화되잖아. 예. 그럼 이게 자기들만으로 된다는 거. 요걸 이게 문제고요. 제가 보는 이게 가장 악법은 공수처 검사예요. 지금 이게 10년 넘어야 되죠. 10년 넘어야 검사되면 약간 이게 경륜도 있잖아. 이걸 갖다가 5년 이상 법조 경력. 이 말이 이게 5년 이상 되면 전부 민변밖에 안 돼요. 예. 민변 애들 전부 이게 로스쿨러가 5년 안 되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이런 애들로 다 채우겠다는 게 5년을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거예요. 천방지축 공수처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 잘 모르니까 위에서 오다 내리는 대로 다 하는 여기야말로 애완견이 아니라 그냥 권력의 사냥견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 수사 인력을 또 50명에서 120명까지 늘리자. 이게 김용민 아닌데, 이 지금도 이게 민변 공수처라는 말 듣는데, 이게 5년 이하로 누리고 추천위원도 이게 다 바꿔버리면 완전히 정권의 하수인밖에 안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 김용민 안은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지만 이 정권의 사람들은 아주 뭐 무자비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뭐 영 안 되면은 좋다. 우리도 할 테면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뭐 국민 여론 그런 거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야당도 지금 2명 추천위원을 추천을 하려고 여러 사람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심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야당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결국 이 주호영 대표의 그 입장이 조금 미묘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 청구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결과야 뭐 세월아 내월아 언제 나오겠어요? 나올지 모르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게 2명을 추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저는 끝까지 이게 일단은 헌재 결정을 명분으로 버티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추천하더라도요. 어설프게 추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정말 이게 그 자유파의 입장을 끝까지 소신껏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이게 강직한 법조인을 추천해야지. 만약에 저쪽에 어렴풋이 그냥 매수대가 넘어가거나 이렇게 추천하면요. 공수처장 한번 이게 잘못 뽑으면 그 밑에 검사들까지 수사관들 있잖아요. 거의 종신적입니다. 밑에 수사관들에게 정년이 보장돼 있잖아요. 다른데 인사이동이 안 되니. 아니, 검사나 공수처장이야 임기제가 있지만 수사관들에게 어떻게 바꿉니까? 처음부터 이게 완전히 좌파로 해놓으면 이게 몇십 년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공수처가 이게 뭐 법원, 검찰 다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주호영 대표가 제대로 저는 이게 그 고민해가지고 추천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하더라도 이게 가장 강직하게 제대로 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뭐 김용민 어느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원안도 지금 시행이 안 됐는데 무슨 개정안이냐 해서 좀 배척하는 이런 얘기를 했던데 박병석 의장도 자기 말을 하도 자주 뒤집어 버리니까 요새 국회의장들이 문희상, 박병석 정말 문재인 대통령 산하에 입법부가 하나의 무슨 행정부의 한 부처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국회의장도. 과거에 이만섭 의장이라든가 몇몇 그 의장들은 국회의 권위를 확고히 지키면서 대통령의 어떤 주문이라도 이렇게 막았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는 국회의장이 장관급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결국에 그 여당 민주당도 이게 청와대 출장소가 됐고요. 국회까지 이게 그 청와대 출장소가 된 거예요. 결국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요. 모든 게 그 상권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상권 분립, 몽테스키에가 말한 상권 분립이 아니고 삼권 통합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죽하면 이게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있죠. 우리가 이게 보통 그 오부요인이라는 말 쓰죠. 거기에 이제 국회의장하고 국무총리하면 오부요인이잖아. 헌법에 5개 기관 있잖아. 일단 이게 사법 세계기관, 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그러니까. 우리법연구가 이렇게 통일돼 버렸죠. 거기에다가 이게 그 국무총리는 원래 정세균 수하고, 그다음에 국회까지 청와대 출장소, 모든 권력이 하나로 통합돼 버린. 이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고요.
아마 이게 민주당이 이제까지 뭐 예산보다 날치기 많이 했죠. 근데 저는 공수처법까지 만약에 날치기 또 이게 한다. 이러면 이게 정말 그 국민의 어떤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제라도 이게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것까지 이게 날치기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네,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헌재에 위헌심사 청구도 내놨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방법은 제대로 된 사람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두 사람을 추천해야 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지금 독소 조항들이 현행 공수처법에, 일방통행시킨 공수처법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고쳐서 공수처가 정말 공정한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이, 야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